Have a good time. KTF.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6개의 새로운 생활. 현대카드. 젊은이들이 전장에 파견된 것은 문명의 탄생과 때를 같이 합니다. 미국은 세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쟁터에 병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병력 파견 결정은 펜타곤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기구 중 하나인 미국 방어 시스템의 본산입니다. 국방부와 군사위원회가 모두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20만 통이 넘는 전화가 폭주하고 무려 3만 컵에 이르는 커피가 소비됩니다. 4,200개의 시계가 매초 시간을 알리고 100만 통이 넘는 이메일이 온라인을 넘나듭니다. 새벽부터 펜타곤의 홀은 군인들과 민간인들로 북적거립니다. 펜타곤의 본격적인 업무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4시나 4시 반이죠. 가장 먼저 출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군 관계자들이에요. 6시나 6시 반 정도면 완전히 정상 가동되죠. 1년 365일 펜타곤에서는 끊임없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국방장관이 외국의 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한 작전실은 전장에서 숨가쁘게 날아오는 소식들로 분주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선 펜타곤이 파견한 병력들이 목숨을 건 전투를 치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한 젊은 파일럿이 펜타곤 상공에서 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전사들과 전략가, 관료들의 집합소에서 육군 참모차장 제킨 장군은 이하부대와 자신의 경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Vice Chief of Staff of the Army. All right, guys, grab a seat if you can. 군은 항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변화를 추구하는 중입니다. 계획이라고 해도 좋겠죠. 미래의 전쟁과 거기에 투입되는 군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교전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전투력 투입에 용이한 이동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정자산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두 가지 중 이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의실에서의 격렬한 토론이 끝나면 킨 장군은 다시 방을 옮겨 전략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오늘 좀처럼 카메라 취재가 허락되지 않는 펜타곤의 한 방에서 상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철동 같은 보안 속에서 합동참모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밀실입니다. 실질적인 군수 내부의 모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육해공 3군 그리고 해병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 방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전반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극히 제한된 인원들만 참석하는 극비 회의입니다. 보통 각군 참모총장들과 저 페이스 장군, 부의장 이렇게 모이게 되죠. 가끔 브리핑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철저하게 내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문 뒤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최전선 중의 하나죠. 펜타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은 비정규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투입된 병력은 고도의 훈련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소수 정예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프간 반군 조직을 와해시켜 아군의 공습을 용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맡은 것은 특수부대 A팀이었습니다.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하나같이 전문가들이죠. 무기 전문가, 통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모든 낯선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테러 위협의 성격 때문에 펜타곤은 이에 대항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인 군사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차츰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계대전 이후의 작전과 오늘날의 작전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새로운 전략은 전쟁의 불확실성이라는 기존의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에서 지휘관들은 연기가 거치는 순간까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전쟁의 불확실성을 안개 속에 체스 게임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모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도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21세기의 전쟁을 변화시키려는 펜타곤의 줄기찬 노력에 힘입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쟁의 안개를 걷어낼 놀라운 신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간 투시경 덕분에 병사들은 칠흑 같은 밤에도 150m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는 이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상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군에서도 이 임무를 소홀히 여기는 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전쟁입니다. 제가 군에 몸담은 게 올해로 37년째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펜타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집단을 상대로 21세기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술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펜타곤은 힘의 전쟁과 함께 말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내야 합니다. 국방부 공보실은 외부로 발표되는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부통령과 국방차관께서는 두 분 다 탈레반과 알카에다 소속의 포로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통령의 얘기와 울프위츠 차관의 얘기를 비교해 양쪽에 모순이 없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은 건물 내부에 기자들을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보도진이 건물 내부에 상주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방부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38분 비행기가 시속 560km로 날아와 충돌할 때 건물 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제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저쪽 1층 창문에 부딪히기 직전에 기술을 약간 올리는 것 같더군요.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비행기의 오른쪽 창문이 다 보였습니다. 757기가 방공 시스템을 뚫고 건물 옆면에 충돌하자 펜타곤 내부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섬광과 금속의 파열음, 부러지는 소리,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인 진공 상태와 함께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 진동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장교를 찾았어요.
사방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파편에 맞은 건 아닌지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비행기는 주로 육군과 해군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데이빗 데올과 칼 만키는 충돌 지점과 불과 27m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m 정도를 날아가 옆방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벽을 뚫고 날아간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있는 집기가 모두 다 날아갔죠.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습니다. 건물 내부의 맹렬한 불길은 다친 사람들과 구조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사관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밖에 세우던 차가 폭발해버리더군요. 동시에 저는 건물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났는데 밝은 오렌지색 섬광이 옆을 스쳐가더군요. 순간 천장이 내려앉는 줄 알고 저는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이 연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데 불길만 어른거렸어요. 어떤 물체가 제 옆을 스쳐서 창문에 부딪히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불이 붙어 창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을 붙들고 불을 껐지만 겁에 질려 계속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소리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구조요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소방관들이 제지하더군요. 다시 들어가라고 했죠. 서두르지 않으면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불붙은 사람들만이 보였으니까요. 군에는 동료를 두고 떠나지 말라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상자든 사망자든 어떤 경우에도 동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료와 삶과 죽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전투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리와 냄새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 비명과 절규, 시체들 그리고 부상자. 물론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구해내지 못한 동료들이 많습니다. 펜타곤의 184명을 포함해 이날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천 명을 헤아립니다. 우리의 상식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펜타곤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불길이 잡히자마자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리 이비입니다. 이비의 복구반은 이 건물의 최초 기공일과 맞물려 있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펜타곤 공사는 1941년 9월 1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펜타곤 공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미국에는 전쟁의 아문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벌써 전쟁에 돌입한 상태였죠. 워싱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성의 조직은 워싱턴 시내 17개 빌딩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졌죠. 새 건물의 완공에는 육군성 재건위원장으로 임명된 브레흔 손모벨 장군이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결단력, 냉정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죠. 임무 완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인기도 별로 없었고
주위 사람들이나 동료, 부하 직원들로부터 호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상관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한낮에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워싱턴의 여름밤. 손모벨은 일단의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을 소집해 불에 타지 않으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자그마치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청사진을 제출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올해일 아침 예전의 요새를 상기시키는 오각형의 건물 청사진이 제출됩니다. 새 요새의 부지로 선정된 버지니아 북부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거대한 건물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한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안전을 위해 창문이 없는 건물을 원했지만 폭파 전문가들은 창문이 없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건물의 설계들은 여러 번 수정됐지만 오각형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청사진이 제출되고 2달 후 비로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4,000명의 인부가 3교대로 일했지만 공사는 지지부진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펜타곤을 완공하는데 8년이 더 소요될 상황이었죠. 그리고 1941년 12월 7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1941년 12월은 2001년 9월과 같은 충격이었죠.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아침에 난데없이 나타난 적에 의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항구가 일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펜타곤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불과 16개월 만에 완공되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업 인원은 모두 15,000명. 이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서 면적이 585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건물을 16개월 만에 완공한 겁니다. 이듬해 봄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5월 정부는 펜타곤이라는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을 발표합니다. 2차 대전의 와중에서 펜타곤의 완공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1,000명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이들 역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처럼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3년 6개월에 이르는 전쟁 기간 동안 펜타곤은 병사들을 지원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전후 이 거대한 건물을 저장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펜타곤은 국회의사당처럼 워싱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몇 년 후 육군성은 국방부로 새롭게 태어나고 펜타곤은 국방부의 총본산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펜타곤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외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예산 브리핑에 들어갔는데 발표자가 꼭 주식 시세표처럼 생긴 커다란 슬라이드를 걸어놓은 겁니다. 조그만 글씨가 빽빽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읽었죠. 발표는 계속됐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자꾸 썼거든요. 스팸잼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서 뒤에 앉아있던 사성 장군한테 물었죠. 장군님, 스팸잼이 뭡니까? 그분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펜타곤의 전사들은 위장술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중 일부는 민간인과 구별이 안 되기도 하죠. 그렇게 현장 근무를 마치고 땀에 절은 군복과 진흙투성이 전투화를 벗게 됐습니다.
거의 반평생을 보냈던 야전 생활을 벗어나 말 그대로 하룻밤만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을 착용하고 머리를 기르고 다른 사회인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차례 참전 경험을 갖고 있는 테드 앤더슨 중령은 펜타곤의 국회 연락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 예산 확보를 위해 뛰는 로비스트입니다. 펜타곤의 운영 자금은 자주 적잖은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입니다. 정치권의 논리는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끔 연방 예산의 15%를 넘나드는 국방비 지출은 맹렬한 비난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펜타곤에 배당되는 자금의 규모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존합니다. 앤더슨은 국방비 지출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질문에 군 관계자들이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받을 사람은 잭킨 장군. 앤더슨은 그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앤더슨 중령은 킨 장군 밑에서 3번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킨 장군은 뉴욕에서 성장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아주 투철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은 킨 장군에게 끌리지 않을 수가 없죠. 군인 중에 군인이니까요. The unfunded requirements were $8.7 billion. Hey LP, how you been, pal? You guys doing all right? Just fine, sir. That's great seeing you. Hey guys, how are you? Airborne. Good to see you. Y'all doing okay? Yes, sir. Airborne guys. 영원히 야전 군인으로 남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세계 최강 군대의 심장부에 와서 야전에 있는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경험, 통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사들과 야간 공수작전에 참여하거나 헬기를 타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저는 군 경력의 대부분을 사병들, 하사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가 있을 곳입니다. Thanks for what you're doing out here. I mean, you know how important this is. This is a battlefield here. We already know that. I mean, we've had 184 people killed here. 펜타곤은 그동안 영광과 오욕으로 춤철된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30여 년 전 펜타곤은 오늘날과는 또 다른 전쟁에 의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베트남 전쟁보다 힘든 시기는 없었고 그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는 베트남과 같은 전쟁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정서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미군은 아직 그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펜타곤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를 꿈꿨던 미군 장교들은 날이 갈수록 끝이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군 전반에 퍼져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베트남 전쟁에 민간인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전쟁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펜타곤 밖에서는 대중들의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시위 군중의 행렬은 펜타곤 건물의 정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군 내부에 자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가혹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나라의 지도층은 월남전에서 미국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다운 젊은이들을 계속 사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당시 이 땅의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낸 사람들은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문했으면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 의미 없는 희생을 치르게 한 것을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1975년 이 비극적인 상황이 종결되자 펜타곤의 위신은 땅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시 43세 도널드 럼스펠드가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에 취임합니다. 월남전 기간에는 모두가 고통받았습니다. 군사와 경제가 양립하던 시기였지만 특히 군이 투자했던 것은 베트남에서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게다가 이곳에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정문에 피를 뿌리는 등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어요. 결국 일반인들은 건물 출입이 통제됩니다. 조명도 2분의 1로 줄여서 복도를 걸어가면 너무 어둡고 음산했어요. 정말 우울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전 다시 조명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견학도 허용하고 나토를 비롯해 지난 세월 동안 국토 방위에 공헌했던 단체나 개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액자를 복도 벽에 내걸었죠. 이제 20여 년의 칩거 생활을 마친 럼스펠드 장관이 새 임무를 띠고 현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유연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펜타곤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9.11 테러 사건으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시에는 전쟁 자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 역시 9.11 테러 이후 주로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하루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때 출입이 자유로웠던 펜타곤에도 삼엄한 정비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DPS로 통하는 보안부대 요원들이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통행증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조금의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출입이 거부되죠. 오늘 아침 DPS는 면적 67에이커의 주차장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밖으로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Situation going on in lane 13 right now. Somebody drives up in a car, possibly a Dodge Shadow. Pulls up, drops a vanilla envelope in the middle of the lane, and then takes off down to DC. 봉투는 건물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정부의 첩보부에 해당되는 부서의 요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이 1시간 후에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Alright, today we got a luncheon that's dealing with the Vice President,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Condoleezza Rice, Security Advisor. Myself and Van, we're going to be outside on the plaza. 펜타곤 첩보부 요원들이 귀빈들의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헌병대는 주위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드 앤더슨과 론 앨리스 중령은 청문회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VIP 방문으로 일반인은 물론 내부 근무자들까지 출입이 통제된 것입니다. 건물 밖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입니다. 이 상황이 종료돼도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로서는 아무리 작은 위험 요소라도 제거하는 게 최선이죠. 귀빈들의 방문이 임박했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가장 먼저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귀빈들을 도착시키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해당 구역을 통제하고 차량을 검문하고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도 수색하게 됩니다. 60분 정도면 끝나겠지만 그 60분을 위해서 저희는 이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차장에서는 근처에 맥네어 부대에서 파견된 폭탄 전문가들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에는 최첨단 엑스레이 장비가 동원됩니다. DPS 통제센터 요원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ane 13. Now UD's en route, okay? 펜타곤 한쪽에
회담을 위해 3명의 고위급 인사가 도착할 즈음 다른 한쪽에서는 폭탄 전문가가 수상쩍은 봉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독성 가스를 포함한 폭탄이 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You might be able to go out the metro entrance. Yeah. But for as far as the buses are concerned, how soon do you know, huh? Like 2 hours? They didn't tell us. Cases like this could be 10 minutes, it could be 2 hours. 봉투 안에 미확인 성분의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이 폭발물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사히 도착한 파월은 한때 자신이 합참의장으로 근무했던 펜타곤 건물 안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귀빈들이 밖에서 60초 이상 머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쪽 주민이 60초 이상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죠. 60초가 넘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X 상황이 됩니다. X 상황에서는 누구든 목표물이 될 수 있죠. 상황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돼야 됩니다. 차량이 계단 앞에 도착하고 장관님들이 약수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거의 없죠. 누군가 기다리게 되고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오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귀빈들이 도착할 즈음 미심쩍은 봉투가 제거되지만 DPS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구 휘갈겨 쓴 글씨라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경계 태세가 해제되고 테드 앤더슨과 론 앨리스를 포함한 모든 근무자들의 출입이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펜타곤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혁신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국가 방위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100만 건이 넘는 업무를 처리하는 2만 3천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오늘도 펜타곤의 임무는 수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계획의 수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펜타곤의 두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A 상황이 발생하면 B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C나 D가 현명한 방법인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죠. 펜타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죠. 1990년 공군에서 내놓은 제안 하나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이른바 체크메이트로 알려진 펜타곤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을 지휘했던 존 워든 대령은 진부한 펜타곤의 분위기에 새바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쟁을 양측의 육군이나 공군 혹은 해군의 무력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그것은 전쟁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다시 말해 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했을 때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체크메이트 팀은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론을 실전에 옮기게 됩니다. 그들은 적의 군사시설과 더불어 기관시설을 목표물로 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작전의 대상은 이라크였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팀 내부에는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나 전쟁 기간 중에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계획의 실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기술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레이저로 유도되는 정밀 무기는 기존의 폭탄에 비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의 경우 90%의 명중률을 원한다면 목표 지점에 자그마치 9,000개의 폭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걸프전에서는 정밀폭탄 1개가 2차 대전 당시에 폭탄 9,000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것은 보다 적은 수의 폭격기로 더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이라크는 워든이 명명한 병렬 공격으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병렬 공격 때문에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라크 정부는 이 대규모 재난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1000년 동안 계속된 홍수가 맞먹는 재난이었어요. 정밀폭탄과 공군력의 전략적 운영으로 펜타곤은 압도적인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월남전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됩니다. 미군은 베트남에서 배운 전술적 교훈 덕분에 사막의 폭풍 작전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과 실전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기술을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프전 이후에도 군사 기술은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미래의 모습은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전쟁에서 효과를 봤던 군사기술을 고수하는 것과 다음 전쟁에서 사용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 둘 사이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성립됩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실전 응용에는 수십 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쓸만한 아이디어로 보였던 것이 몇 년 뒤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펜타곤의 자금 운영이 정기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나 임무의 실패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웨폰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GPS 기술을 이용한 위성 유도 폭탄이 가장 최근의 성과물이죠. 이것은 현재 공군이 개발 중인 최첨단 지대공 위성 유도 크루즈 미사일의 한 종류입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적외선 이미지 탐지기가 작동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펜타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친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늘 펜타곤에는 29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미군이 파견된 국가의 정확한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국은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미군 파견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국제적 협력은 국방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펜타곤은 미국만의 독특한 기부이며 군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펜타곤을 하나의 마을이나 조그만 부족 국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펜타곤의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돈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언덕 위에 고립된 성체입니다. 그 주변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라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늘 배회하고 있죠. 늘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타 부족들은 돈을 가진 부족을 공격해 이득을 취하자는 것이죠. 가끔 국방부를 치기 위해 새 부족이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돈이나 지위 혹은 작전 지휘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투 지역이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병대가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세워진 마을 세트에서 해병대원들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하에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에서는 악당들이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아군이 마을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격이지만 전차와 항공기가 모두 동원됩니다. 군중들에게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오늘의 전투에서도 아군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공연 예술은 실전에 대비한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펜타곤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파견합니다. 1992년에도 펜타곤은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임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했죠. 총격전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서 18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불행히도 현지인들에 의해 아군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되고 구조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미국과 펜타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블랙호크 사건이 발생하고 몇 주 후 존 샬리카 슈빌리 장군이 합참의장에 취임합니다. 악몽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왜 우리가 소말리아에 가며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성격이 그렇듯이 상황은 변합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 계획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소말리아는 베트남의 실패와 비극을 상기시켰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적극적인 해외 파병을 거리게 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실수를 할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바다는 넓고 전 세계에 동맹국이 있었으니까요.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잠시 사태를 차분히 관망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었죠. 개축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 2층 펜타곤 건물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방에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정예 요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펜타곤의 작전실입니다. 여기는 작전지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예하 부대에 명령이 전달됩니다. 저쪽 스크린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는 방침인데 작전 계획 수립은 수집된 정보의 세밀한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적의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예측을 위해선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죠. 새로운 적은 펜타곤이 공격할 수 있는 육군이나 해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재 파악 자체부터 큰 어려움이 따르죠.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는 정보 수집과 통신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펜타곤은 이미 놀라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사 및 민간 위성이 이와 같은 이미지를 전송해줍니다. 이것은 640km 상공에서 잡은 칸타르 공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첨단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펜타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세상은 아주 넓지요. 사람 하나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현재의 정보 수집 능력은 흡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FBI에서도 단서가 있고 군에도 단서가 있고 혹은 특정 기관이 신문을 통해 얻은 단서가 다른 기관으로 전달된 후 이 단서들이 조합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이 정보가 또 다른 경로를 타고 내려와서 첩보기관이나 사법기관, 군에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테러 집단처럼 적들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우회하는 전략을 쓴다면 펜타곤은 그 위협에 대항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쟁은 거대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가위에 대항해서 바위를 낸다면 그쪽은 다시 볼을 내고 우리는 다시 가위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군사기술의 실체입니다. 적은 무엇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죠.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UAV로 알려진 무인 항공기의 등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곧 완벽한 무기 체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존의 컴퓨터와 위성이 그랬던 것처럼 무인 항공기는 향후 10년 안에 전쟁의 양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일명 말벌로 통하는 무인 항공기는 원격 조종을 통해 소리 없이 적진에 잠입한 후 장시간 동안 적의 동태를 관망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군이 성공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000m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덕분입니다. 탐지기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를 보내 오랫동안 목표물을 관측하는 게 가능해졌죠. 필요하다면 무인 항공기는 야전 지휘본부와 펜타곤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무인 항공기는 UCAV입니다. 2010년이 되면 이 무인 항공기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 여부를 물어보고 지휘센터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 병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파괴든 혁명이든 이 같은 전쟁의 자동화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지휘관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생사의 문제가 모든 결정과 행동을 결정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착각이 있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전 국토를 방어할 만큼 거대한 장벽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9.11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리가 보다 영리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테러 조직의 불순한 의도를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집단의 손에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가고 9.11 사건과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죠. 펜타곤은 전쟁이라는 인류가 창조해낸 가장 무서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입니다. 펜타곤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든 그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려움이든 숭배든 혹은 애정이든 증오든 펜타곤은 사람들의 판단을 훗날로 유보한 채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말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